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동산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금 1억을 몽땅 날린 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전세금 1억을 고스란히 날린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전입신고하고 근저당하고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저희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죠. 보통 시민들이 그거 알던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데 다 시간 뺏기고 진짜 힘듭니다. 진짜 너무 아프고요. 네, 전입신고날 근저당이 잡혀서 전세금 보증금 1억을 날렸다는 사연이죠.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수로 일하며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50대 남성. 2015년 5월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물론 다가구 주택이 임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한데 꼼꼼히 잘 확인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세금도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아보셔야 되고 대출도 얼마나 있는지 다 알아보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만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지 절대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만기가 다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중개인이 이제 물건이 있다고 해서 이사한 날은 금요일. 끝내고 나니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 전입신고는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사 당일날은 이사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사하기도 바쁘잖아요. 뭐 물건 빼내고 다시 넣고. 네, 여기서 또 두 번째 실수를 하셨죠. 무조건 그 잔금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입신고하기 전에 먼저 등기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직도 계약날과 똑같은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잔금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입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꼭 그때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전입신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동시에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잔금날, 입주하시는 날 등기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전입신고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현관에다 뭘 붙여놨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안내장을 보고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세살이 1년 뒤 황당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투자한 금액을 가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지만 그땐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급기야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장 씨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뭐 이렇게 중개하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전입신고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왜 못 돌려받는 걸까? 알고 보니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세입자가 그닥 크게 잘못한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왜 전세금을 못 받게 됐을지 한번 같이 영상을 보시죠.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 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네,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죠.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경매에 안 넘어가면 안전하게 돈도 받을 수 있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곤욕들을 많이 치르곤 하십니다. 그래서 꼭 잔금날, 입주날 등기부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꼭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임대차 보호 3조 1항에 전입과 점유를 갖췄을 때 그 2길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한 달간은 거의 멘붕 상태였던 거죠. 매매 사실, 뭐 근저당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대출로 인해서 근저당이 설정된다는 얘기만 해줬어도 그날 전입신고하죠. 충격에 빠진 장 씨는 사기를 당했다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도 전세 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분들 입주하고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한번 재수없게 했네요.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욕먹는 것 같아요. 책임을 질 거면 져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날에 근저당이 잡힐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알았는데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건 그건 명백하게 공인중개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전 재산이 권리 변동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할 걸 다 한 거예요. 할 걸 다 했는데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한 소연을 합니까? 어디다? 네, 이분은 전 재산을 날린 겁니다.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여태껏 많이 모아놓은 전세금인데 그걸 한 방에 날린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이 쓰리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